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예쁘네요. 네, 귀엽죠? 오늘 귀여운 분위기로 네, 제가 지금 그 곰친구를 좀 가리고 있나요? 네, 조금 가리고 있어요. 예, 곰친구 뒤에 있어요. 곰이 잡아먹으려고 그냥 아유. 마늘 들고 그냥 뒤에 네. 있습니다. 귀여운 분위기로 좀 해봤어요. 제가 요새 이런 이제 그 디자인을 무료로 해주는 그런 사이트들을 이제 여러 개 가입해갖고 돌아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썸네일 같은 걸로도 되게 좋고. 네네. 그래서 제가 썸네일도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게임인 줄 알고 클릭할 것 같아요. 네, 재밌죠. 자, 오늘은 이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네.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생명과학 정말 생명과학 그 교과의 마지막 단원의 진짜 마지막 소단원 마지막 마지막 시간입니다. 거예요? 예,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안타깝죠. 안타깝네요. 네. 자, 마지막에 생물 다양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태계와 상호작용 단원을 쭉 배웠고요. 뭐 그래서 우리가 그 생태계 그 환경과 생물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생물끼리의 상호작용 이런 거 쭉 배우고 그렇죠. 그리고 뭐 물질수나 에너지 흐름 이런 거 배우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에 생물 다양성. 결국에는 뭐 어떤 얘기로 결론 기결될지는 다 이제 뻔하게 나오지만 또 제일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갈지는 아시죠? 약간 교훈적이네요. 네, 교훈적으로 끝날 것 같죠. 네. 예, 자연을 보호하자. 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자 이런 네. 내용이죠. 자, 일단 먼저 좀 그래도 학문적인 내용이 좀 나와야 되죠.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자, 생물 다양성의 의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중학교랑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다 배웠고 그래서 다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요새는 이제 생물 다양성을 세 가지로 구분해요. 처음에 이제 가장 작은 단위부터 유전적 다양성, 그 다음에 종 다양성, 조금 크게는 이제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각각이 어떤 건지 유전적 다양성은 이제 한 종 내에서 유전자가 굉장히 다양하다. 이런 걸 검은색도 있다. 네. 본 적 있어요. 그렇죠. 무당벌레 어. 같은 종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같은 종인가 봐요. 그 옆에 이제 조기에는 이제 다 바지락 조개입니다. 우리가 국 끓여 먹을 때 쓰는 바지락인데 이것도 모양이나 이런 색깔, 이런 크기 이런 것도 굉장히 다양하죠. 이렇게 유전적으로 다양한 것, 같은 종내에서 유전자가 다양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종의 생물들이 한 군집을 무리를 이루어 살죠. 군집을 이루면 살죠. 그래서 그 군집에서 여러 종이 사는 것, 종이 다양한 것, 그걸 종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종 다양성은요, 의미가 이제 종이 많으면은 다양하겠죠, 그렇죠?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군집이라고 군집 2가 있는데 여기 약간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여기는 군집 1은 A, B, C, D 종이 다 똑같아요, 숫자가. 군집 1은. 근데 군집 2는 지금 보면 A가 좀 많네요. A가 많고 B, C, D가 좀 적어요. 둘 다 4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자, 어떤 게 우리가 종 다양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종 다양성이 같은 걸까요? 아니면 한쪽이 높은 걸까요? 1번이 좀 1번 더 높지 않은.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약간 예. 춘추전국 시대 같은. 네. 그러니까요. 1번이 더 높다고 봅니다, 우리가. 왜냐면은 이게 아무래도 적은 종이 있으면요. 얘가 뭐 멸종될 그 지역에서 그 군집에서 밀려날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쪽수가 네. 그래서 다양하면서 종수가 종수가 다양하면서 또 균일하게 이렇게 섞여 있는 거를 우리가 종 다양성이 높은 걸로 봅니다. 근데 그 사실 쪽수가 한 번이라도 어떤 변수로 인해서 한쪽이 우세해지면 말씀하신 대로 쪽수가 적으면 좀 불리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종 다양성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건가요? 아니죠. 근데 이제 종 분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또 많죠. 예. 종이 이제 뭐 밀려나서 적은 종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근데 오히려 이제 더 많은 종이 이제 좀 쪼개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종수는 이제 계속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종수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죠. 뭐 대멸종이나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종수가 늘어났죠. 더 많은 종이 생겼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종 다양성의 의미에서는 이 좀 더 균일한 게 더 종 다양성이 높은 걸로 봅니다. 그렇지, 군집상 같은 경우 아예 이제 두 종으로밖에 안 이루어졌으니까 얘는 좀 이제 밀려나겠죠. 군집 1이나 2에 비해서는 그렇죠.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생태계 다양성. 그러니까 아예 이제 생태계가 그 삼림, 초원, 습지, 뭐 갯벌, 해양, 뭐 강, 뭐 이렇게 아주 다양한 생태계를 가지는 것들을 우리가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큰 거죠. 큰 덩어리가 큰 거죠. 단위가 좀 더 큽니다.
자, 그런데 이 생태계 다양성 왜 중요할까요? 생태계 다양성 우리가 다양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왜 중요할까요? 이 게임도 보면 맵이 단순할수록 네. 한 가지 캐릭터가 자기 캐릭터가 돼버리잖아요. 아. 밸런스가 안 맞아지잖아요. 좀 다양한 그 장애물도 있고 막 다양한 환경이 있어야 다양한 애들이 자기의縄張り 아니 자기의 나름대로의 그 구역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뭔가 한 가지를 먹고 산다면 만약에 그 한 가지 생물이 없어지면 나도 죽어야 되고 네. 나도 뭐 혹시나 뭐 내 위에 있는 뭐 포식자가 있다면 네. 다 한꺼번에 다 죽어버릴 것 같은데 네. 다양하게 있으면 얘도 먹고 쟤도 먹을 수 있고 네, 선택이 맞아요. 넓어지니까 일단 먹이가 다양해지네. 네, 네. 뭐 약간 유연성이 더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예, 필삼이 또 굉장히 또 이 생명과학을 또 잘하시네요, 아주. 네. 그래 봤습니다. 종다양성 높은 애랑 종다양성 높은 생태계랑 낮은 생태계랑 비교해 볼 때 여기 만약 들쥐가 멸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쥐가 멸종하면 족제비랑 늑대가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들쥐가 멸종해도 어때요? 뭐 다람쥐 먹으면 되고 족제비가 예, 늑대는 토끼도 먹어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생태계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네요. 환경 네, 네. 환경 다양성이 네, 그렇죠. 생물 다양성. 네.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 그러니까 이 종 다양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장점이 있죠. 또 이게 그 유전적 다양성 같은 경우는 어때요? 유전적으로 다양하지 않고 유전적으로 굉장히 단순하다 이랬을 때는. 질병 하나 돌아오면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거 잘 알고 있죠. 질병 하나 돌으면 그냥 싹 전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유전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질병 한두 가지 질병 정도로는 전멸하지 않는 거죠. 그 뭐 1917년에 그 독하다고 하던 스페인 독감이 막 전 세계를 돌아도 그래서 뭐 몇천만 명이 이제 그 독감으로 사망해도 예, 인류가 멸종하지 않을 수 있는 게 그렇죠. 그래서 그 옛날에 어떤 만화에 뭐 20세기 소년이라고 하는 그 일본 만화가 있었는데 재밌게 봤는데 굉장히 그 만화에도 이제 만화 내용이 뭐냐면은 막 바이러스를 미치광의 과학자가 바이러스를 개발해갖고 막 퍼뜨려 사람들 네. 죽으라고. 근데도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는 얘기가 그래도 인류의 3%는 살아남는다. 아무리 독한 것 누군가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 마라. 걱정만은 아니고 뭐 그래서 신세계를 건설하겠다 뭐 만화 내용은 이제 그런 망상을 가진 가지고 예 뭐 그런 이제 맞아. 좀비 영화 보면은 뭔가 그래도 꼭 그러니까 뭔가 면역력 갖고 있는 여자애라든지 맞아요. 있잖아요. 소녀예요. 소녀 같은 거죠. 영화 나는 전설이다에서는 이 윌 스미스가 이제 그렇죠. 예, 맞아요. 안 걸리잖아요. 소녀가 아니네요. 네. 그건 아닌 경우도 있네요. 네. 이 소녀는 이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문화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생태계 다양성도 이제 또 중요한 게 생태계 다양성도 신기한 게 저는 이제 사막 같은 경우는 종 다양성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몇 종류 안 살잖아요. 생물 그 개체도 적고. 네. 근데 이제 사막이나 이런 툰드라 같은 남극 같은 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태계 다양성. 예. 왜냐면 사막에만 적응한 애들이 거기가 사막이 숲으로 바뀌면은 걔들이 못 살아요. 물론 이제 물 싫어하는 애들 없지만 저도 계속 얘기해드리지만은 물 싫어하는 애들 없지만 거기 다른 애들 그 습한 환경에서도 살 수 있는 다른 애들한테 이제 밀린다는 거죠. 경쟁에서 밀린다는 거죠. 펭귄도 이제 남극이 없으면 펭귄이 번식할 데가 없는 거예요. 쥐나 뭐 이런 애들한테 아래들 다 뺏기는 거죠. 이게 척박한 지역도 잘 지켜줘야 된다. 예, 그렇죠. 우리가 사막하면 사막화해서 굉장히 나쁜 걸로만 아는데 그런 생태계가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사막에만 살 수 있는 생물들이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생태계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고요. 이유는 그 생태적인 이유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인간이니까 인간이 또 필요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생물들이 이제 우리 식량 잔으로 이용될 수 있는데 만약에 뭐 어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어떤 작물을 우리가 주요 작물 하나만 먹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재배할 수 없게 돼 버린다. 기후 변화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인터스텔라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그렇죠. 저도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인터스텔라에서 그 어떤 미생물이 돌아갔고 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는 옥수수밖에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옥수수도 재배 못하게 돼서 그마저도 예, 그렇죠. 그런 이제 상황이 나타나는 그런 이제 암울한 미래를 그리잖아요. 그런 실제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량으로 다양한 생물들이 식량으로 이용될 수 있는데 그리고 뭐 총균세라는 책 보시면은 그 가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형 포유류가 그 아메리카나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는 미리 멸종돼 버렸고 가축으로 삼지 못한 거예요. 그게 또 이제 문명 발전에 또 매우 큰 장애물이 됐다. 이런 이제 얘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나 이런 게 돼지 이런 게 다 아시아 대륙에서 유라시아 대륙에서 그 가축화 됐잖아요. 자, 이거 뭐 식량뿐만 아니라 뭐 의약품, 뭐 푸른 곰팡이는 이제 페니실린, 그렇죠? 예, 그 자료라고 자료로 써 있네요. 예, 제가 지워야 되는데 못 지웠습니다. 일부러 넣으신 거야. 나 일부러 넣으신 줄 알았어. 지워- 누르고 나오나 예. 보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클릭하고 싶은데요. 네.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워야 되는데, 저기 팔각향입니다. 팔각향. 예, 그 팔각이라고 저 중국 요리에 많이 들어가는 이 향신료인데요. 아. 요거를 뭐 기생충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하네요. 육각인데요? 육각인가요? 팔각인가? 네, 아니 뭐 이름이 팔각이에요. 7개 있는 것도 있는데 네. 잘 보면 또 뭐 8개 있는 것도 있고. 네. 자,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빨간 열매가 열린 게 이제 주목입니다. 어, 주목. 예, 주목하세요. 주목? 예.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거기였습니다. 네. 예. 요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요 빨간 열매가 독성이 있는데 이 독성에서 이제 항암제를 텍솔이라고 하는 항암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만약 근데 이런 거 없이 만약에 어떤 얘들 멸종했었다. 내가 우리가 이런 효능이 있다는 거 알기 전에 멸종했었다. 그러면 그 효능을 이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뭐 목화, 그렇죠? 우리 의복에도 목화나 이제 누에, 목화는 이제 면 만드는 거예요. 누에 고치는 이제 명주, 그렇죠? 비단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생물이 엄청 많이 필요한 거죠. 건축자재도 되고 관광도 되고. 나무 같은 건 건축자재로 쓸 수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맨날 아파트에 사니까 시멘트만 생각하는데 건축자재로 나무도 많이 쓰거든요. 소나무가 저렇게 예, 소나무는 기이네요. 또 똑바로 자라는 게, 가지만 잘 쳐주면 똑바로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목재로 쓰기 좋아요. 그리고 느리게 자라는 대신 이게 나무 결이 그 단단해요. 단단하다고. 예. 음. 네. 근데 요새는 다 이제 압축해서 쓰기 때문에 예, 크게 상관없이 기술이 좋아져서. 네네. 예. 그리고 이렇게 관광 자원, 돌고래 막 보러 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그 화학 시간 2번째 시간에 이렇게 다 모든 걸 다 화학이 해주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물론 이제 화학으로 이제 가공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생물이 기본이 돼야 이제 그 다음에 그거를 뽑아서 이제 화학에서 가공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존이 돼야 화학이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우리 필쌤이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간을 위해서도 이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사람을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 그 생물 다양성이 보존되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게 더 잘 먹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원래는 맞아요. 생태계 자체로 보존을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지만 사실 이제 좀 사람들 설득하기에는 이게 더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지? 이런 게 더 잘 먹히는 것 같아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우면서도 현실이네요. 네. 근데 지금 막 기후도 이제 사람들이 뭐 자연 보호하자, 뭐 플라스틱 덜 쓰자 이렇게 얘기하다가 요즘에 막 기후가 막 이상하니까 그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더 급하게 진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한테 피해가 네. 진짜 오는 것 같으니까 네.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예. 또 우리가 뭐 사람의 이제 선의를 그 중요시하고 사람이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도덕심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것도 좋겠지만 또 이익에 호소하는 거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네. 자,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을 좀 파악해야죠. 또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아하. 다 사람이 다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서식지 파괴, 남행, 외래종 도입, 다 그러네. 환경 오염 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없었다면 이런 뭐 가끔 물론 대멸종이 자연적으로 있긴 했지만은 그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원인이 되니까 좀 안타깝죠. 그렇죠? 자, 서식지 파괴. 그 서식지 파괴 같은 경우 이런 거예요. 서식지를 이제 그냥 밀어버리는 것도 있는데, 근데 여기 단편화라고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편화. 이게 이렇게 숲이 이렇게 있으면은 숲에다가 이제 철도랑 도로를 내는 거예요. 철도랑 도로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럼 사실 얼마 안 했잖아요. 이 넓은 숲에서 조금밖에 차지 안 했잖아요. 근데도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왜냐면은 이게 그 숲이 가장자리 효과라고 해서요. 요 가장자리 그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는 가장자리는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잖아요. 가장자리에 살 수 있는 생물하고 깊은 숲에 살 수 있는 생물하고 조금 달라요. 여기 깊은 숲에만 살 수 있는 애가 밖으로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여기를 나눠버리면은 이 면적이 그 깊은 숲이 굉장히 줄어버려요. 줄어버리고 또 이 집단이 얘들하고 여기 있는 집단하고 여기 있는 그 개체군하고 여기 있는 개체군하고 교류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도 확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여기 뭐 수식 계산도 있는데 수식 계산 안 해도 우리가 좀 뻔히 보이잖아요, 눈으로. 그렇죠? 네. 예전에 그런 다큐도 있었어요. 이 도로랑 뭐 고속도로랑 뭐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네. 그 우리나라 이렇게 단편화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숲이 분명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숲에 사는 대형 동물들 노루나 뭐 맞아요. 노루나 뭐 이런 예. 애들 유전적 다양성을 조사해 보니까 엄청나게 단순하더라. 음.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얘들한테 어떤 멸종 위기가 닥칠 수 있다. 네. 뭐옆 동네에 짝을 못 만나니까 가족 안에서 계속 근친이 일어나는 그렇다더라고요. 네. 그럴 거야 아마. 예. 이런 게 이제 또 큰 일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뭐 이렇게 하나씩 해봤어요. 이제 남핵으로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동물 중에 하나가 요 고래죠. 그렇죠. 특히 뭐 폭염 계속하는 그 옆 나라가 있어갖고 좀 이렇게 아이고, 예, 그러게요. 좀 예, 우리나라 안타깝습니다. 네. 예, 그 방사능 물질도 흘려보내고. 일일이 그런 걸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네. 참. 네. 자, 그리고 요 이제 우리나라 뉴트리아 외래종이죠. 외래종. 예. 외래종. 외래종은 외래종은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또 이게 금방 또 적응하더라고요. 어쨌든 얘들은 생물이다 보니까. 예. 또 이게 또 신기한 게 외래종이 잘 적응하면 다양성이 높여지는 것 같아. 비투리아가 그 네. 뭔가 기여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비투리아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에 삭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아, 맞아. 뉴트리아를 잡아먹는구나. 네. 뉴트리아가 먹이가 되는구나. 맞아. 본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그- 헷갈려서 칡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네. 고양이 비슷한 네, 그 네. 살쾡이. 삭이 되게 양이 늘었대요. 어. 개체수 엄청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면 그 뉴트리아는 기여하는 별근이 있네요. 네. 그 뉴티라도 생각보다 많이 잡히고 그 개체수가 어느 정도에서 더 이상 예. 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많이 늘어났던 게 제가 예전에 그 낙동강변에 이렇게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진짜 그 모습은 보이진 않아요. 근데 풀숲에서 뭐가 우르르 막 뛰어다녀요. 진짜 뭔가 덩치는 커요. 아. 최소 고양이 이상이에요. 근데 그게 막 진짜 무섭더라고요. 안 보이니까 좀 많긴 많았나 네. 봐요. 자, 그리고 밑에는 이제 환경 오염의 사례를 이렇게 했습니다. 뭐 대기 오염을 이렇게 빡 다 굴뚝에서 대기 오염하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더럽죠. 자, 이런 거 되면 생물이 살 수가 없죠. 또 대기 오염으로 지유류 같은 거 도시에서는 많이 볼 수가 없잖아요. 물고기 떼죽음 같은 사건 같은 거 많이 있고 뭐 옛날 낙동강 또 아시니까 뭐 페놀 방류 사건 옛날에 너무 옛날인가요? 이번에 뭐 영어 토익반 뭐 이런 영화에서도 그 페놀 방류 사건 이제 다룬 거 있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네, 신영 알아서 요새 영화 보러 갈 수가 저희 없으니까. 태어나기 전에 아마 있었던. 네, 그래서 요새 나온 영화를 제가 그때 배경으로 한 90년대 배경으로 한. 네. 그렇구나. 예,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 보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서식지 파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보호구역, 그 생태 보호구역 지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식지 단편화를 조금 그래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생태 통로 같은 거 이렇게 이런 거 만든다 그래요. 가끔 보면 있죠. 에코브릿지 막 해가지고. 네. 맞아요. 저도 보면은 이렇게 저는 서울에 사니까 이제 낙성대에서 사당 가는 길에 여기 하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런 것도 있네 하면서. 사람도 지나다닌단다. 어떤 분이 그 걸어서 낙동 한강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지나다니. 근데 그 사람 다니는 길이 아니던데 그 높이가. 네, 그렇고요. 자, 남획을 막기 위해서 이제 멸종위기종의 국제 교역에 대한 협약 이런 것도 체결돼 있어요. 그래서 뭐 상아 같은 거 거래되는 상아 때문에 코끼리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코끼리 그 상아 같은 거 거래 원래 금지돼 있죠. 거래하면 불법이죠. 그리고 멸종위기종 막 예쁘다고 막 뭐 제 집에서 내가 뭐 호랑이를 키우고 싶다 뭐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 외래종 도입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잘 외래종을 도입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는 근데 이게 그 목재나 막 이런 거 수입하면은 또 방역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방역 제대로 하기 쉽지가 않죠. 어쨌든 근데 옛날에는 일부러 막 그 우리나라 수산물 다양화한다고 막 그 베스 막 이런 거 풀고 이랬잖아요. 베스랑 블루길 이런 거 풀고. 그거 장난 아니죠. 예, 그런 거는 좀 이렇게 그런 거는 없어진 것 같아요. 요새 그때는 이제 아예 정책적으로 그냥 일부러 들여오고. 예, 일부러 들여왔잖아요. 예. 그런 건 그래도 많이 지금은 많이 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 외래종이 안 좋다는 거 많이 알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야생동식물 사라진 야생동식물을 다시 복원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반달가슴곰 복원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따오기라든가 뭐 이런 거 복원하고 있고. 맞아요. 예, 정자은행이 아니라 종자은행. 예, 종자은행 그래서 네. 예, 그 씨앗 같은 거를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종자은행이 있어요. 그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 이렇게 해서
종자은행 같은 걸 통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우리 자체도 살아갈 수 있다. 예, 이런 교훈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노래를 하나 부르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름다운 우리 강사입니다. 하여튼 노래를 하나 틀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편집하거든요. 예.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생명과학 여러분들도 학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생명과학원 아주 흥미로운 학문이었죠. 자, 여러분들 생명과학원 계속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